전남 브리핑입니다. 목포 해경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거래한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붙잡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인 20대 남성 2명과 30대 여성 등 3명은 전남의 수산 분야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마약을 공동으로 매매해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검거 과정에서 건조된 상태로 발견된 대마를 압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경찰이 68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 선열과 호국 경찰관을 추모했습니다. 목포 경찰은 부흥산 충혼탑에서 추모식을 갖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경찰관에게 헌화와 분향, 묵념 등 참배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목포에서는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을 당한 뒤 파면됐고 2021년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해남 황칠나무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 61호에 등록됐습니다. 황칠나무는 체내 독성 물질 배출과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전남 해남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507헥타르 면적에 걸쳐 농가들이 나무를 가꾸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제도는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품질이나 명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땡땡땡님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망설이는 단톡방 하나쯤 갖고 있으실 텐데요. 이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룹 채팅방에서 다른 참여자들 모르게 방을 나갈 수 있는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도입된 건데요. 사실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만들어달라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정도로 이 기능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왜 이제서야 도입됐을까요? 카카오 측에 따르면 이 기능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기능이 카카오톡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오랜 시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채팅방 입장과 퇴장을 알리는 메시지가 뜨는 건 마치 카카오톡의 정체성 같은 기능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 1분기 카카오톡 이용자는 4,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요구사항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카카오톡 측은 이용자가 워낙 많다 보니 작은 기능을 하나 넣는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4,800만 명의 입맛을 모두 다 맞추긴 어렵겠지만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만큼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막루 위에서 고공농성하며 쇠막대기를 휘두른 혐의로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예정됐던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 불참했으며 오는 7일 광양제철소 농성장에서 노동운동 탄압 분쇄, 경찰 폭력 만행 규탄 긴급 투쟁 결의 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오는 7일까지 순천에서 펼쳐집니다. 정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열린 정원산업박람회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정원 관련 신제품과 신기술, 신품종 전시 판매, 고부가 가치 정원 산업을 제시하는 박람회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가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광양시 점검 대상은 폐수 배출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 대기 배출업체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미신고 배출 시설 설치와 폐수 무단 방류, 사업장 내 폐기물 무단 방치 행위 등입니다. 광양시는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브리핑이었습니다.